자, 우리 테마 11번은요. 민사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한 번씩 체크하고 시험장에 가야 될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이 법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자로부터 열세를 교부받은 아파트의 수분양자,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에도 적용이 되죠.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 완납 전에 최고가 매수인, 매수 신고인 이런 사람하고는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이때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이 아니라 채권 회수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가장임대차 같은 것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요.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고요.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없고 차임 증액은 제한하죠. 1년에 20분의 1로 제한하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종료 전이라도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 일방적 증액의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임차인이 사망한 때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 공동 생활을 하지 않던 이촌 이내의 친족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죠. 주택 임차권의 승계 대상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그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자, 어떤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 동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 등은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이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위의 경우에도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입니다. 함께. 영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목적물의 소재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목적물의 소재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불일치할 때, 그렇죠? 그때 그 사업자 등록은 유효한 임대차 공시 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해야 하는 대항력이 발생하죠. 우리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상가 건물 일부분을 임차했을 때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6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건물을 전대했을 때입니다. 이때는요,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임차인이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도 체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종료된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종료한 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가등기가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등기와 관련해서도요, 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료가 됐을 때는 임대차 효력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요,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보증금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꼭 알아두시고, 9번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되는 기간 중에도 임대인은요, 법령상의 범위 1년에 5%죠. 그래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지문들이죠. 우리가 이제 시험 직전에는요, 이 기본적인 것들도 혼동되거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항상 마지막에 기본적인 지문들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경미한 과실로 임차 건물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여기서는요, 핵심 단어가 임차인의 요 경미한 과실이죠. 그렇죠? 임차 건물의 일부가 파손. 자, 경미한 과실일 때는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13번째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할 수가 있죠. 대위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는 대위해서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보고요.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자, 법정 갱신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5년의 이제 기간 제한이 없고요. 예. 자,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법 11조 1항에 따른 차임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그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고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그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18번 지문을 보시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따로
채권 양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요. 양수인은 승계 이후에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해야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째는요. 동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민법 640조가 적용이 된다. 즉, 상가 건물의 임대인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핵심 사항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셨습니다.